한국과 중국, 일본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조선 3사는 11월에도 전세계 발주량 60%를 쓸어 담으며 글로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월 말까지만 해도 중국의 39% 가까이 뒤처졌으나 11% 차로 따라붙은 것입니다. 상반기 대비 한국 수주량은 186% 증가했고 중국은 35%나 급감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수주 점유율은 중국이 46%, 한국 35%, 일본이 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만 놓고 보면 일본은 한 건도 수주를 못 따내 3%를 수주한 베트남에게까지 밀린 모습입니다. 그런데 12월에도 한국의 수주가 잇따르자 일본인들은 어이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3일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초대형 원유 운반선 3척을 수주했고 7일에도 유럽 선주와 LNG 추진선 10척에 대한 건조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척당 1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런 뉴스를 본 일본인들의 반응은 가관입니다. 한국이 최빈국에서 중진국이 될 수 있었던 건 기술 이전을 해준 일본 덕이다. 그들은 감사함을 알고 있을까? 해당 댓글은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으며 최상단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극한의 부러움에 따른 반응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1, 2위 조선합작사는 사업계획에서 LNG선을 완전히 배제시켰습니다. 지난해 이마바리 대표는 LNG선은 비용을 감안할 때 건조하기 힘들다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나가떨어졌고 문제는 중국의 상황입니다. 최근 10년간 한국은 LNG선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상선 수주에서 중국에 밀린 바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중국은 90%에 가까운 자국 발주에 힘입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선주들까지 한국을 배척하며 중국 조선소에 물량을 맡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기조가 강해지면서 LNG는 친환경 자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시진핑 또한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26%까지 올라섰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도 LNG 추진선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 자국 발주를 크게 줄였고 글로벌 선사에게까지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LNG 추진선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후동 중화조선이 건조한 LNG 운반선은 호주 인근 해역에서 멈추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선사로부터 수주했던 LNG 추진 컨테이너선도 기술력 부족 탓에 1년 이상 인도를 지연시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 8월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세계 최초로 인도하며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적어도 3,000여 척이 LNG 추진선으로 대체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도 올해 20조 원에서 2025년 130조 원대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LNG 추진선은 거의 모든 상선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바이든의 등장으로 향후 LNG 추진선의 전성시대는 더욱 빨라질 예정입니다. 4년 동안 2조 달러를 투입해 저탄소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LNG를 연료로 쓰려면 영하 163도에도 견딜 수 있는 소재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철강사까지 존재합니다. 포스코와 조선사가 협력해 고만강강 연료 탱크를 독자 개발해낸 것입니다. 기존 탱크는 알루미늄 니켈 합금과 스테인리스 강이 쓰이지만 강도가 약하고 가공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고가인 니켈이 다량 함유돼 있어 가격 경쟁력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만강강 연료 탱크는 외부 충격에 강하고 제작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LNG 추진선은 일반 선박보다 30%가량 비싼데 한국은 가격 경쟁력마저 쌓은 상태입니다. 국내 상장 5개사의 올해 선박 수주는 150억 달러로 예상되며 내년은 올해보다 80% 늘어난 285억 달러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은 올해 3천억대에서 2022년이면 5천억 원대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가 또한 8만원대에서 10만원을 넘기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공정위가 의지를 가지고 프랑스 GTT의 갑질마저 끊으려 하고 있습니다. GTT는 LNG선에 필수적으로 탑재하는 화물창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NG선 한 척을 건조하면 5%의 로열티를 GTT에 지급해야 합니다. 2019년에도 GTT는 앉아서 3,387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95% 독점력으로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한국에 끼업한 것입니다.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면서 말입니다. GTT가 새롭게 개발한 화물창은 출시될 때마다 여러가지 결함이 발견되고 한국 조선소들이 이를 찾아내 건조 현장에서 바로 시정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GTT는 이 수정사항마저 자기들 기술이라고 홍보했습니다. GTT는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실질적 기술력은 한국 조선업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GTT는 11월 한국공정위에게 과징금 125억 원을 맞았습니다.
사실 한국조선 3사도 독자적인 화물차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선주들이 GTT를 선호하지만 검증이 되면 언제든지 실사용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조선업계는 규모의 경제 싸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 1, 2위 조선소가 이미 합병했으며 일본 1, 2위 업체도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절차가 내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개국 중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에서 기업 결합 심사 승인을 받았고 중국, 일본, 유럽이 남은 상태입니다. 합병 시 중복으로 투입됐던 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더욱 확보해 경쟁국을 확실히 압도해 나가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